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지난해 이맘때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미술관과 박물관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작품들이 많아서죠. 내 눈으로 이걸 직접 보다니 하는 감동에 휩싸여서 하루 종일 작품만 보고 다음날 같은 거 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진짜 좋아서 공부하고 좋아서 또 열심히 봤던 것 빼고는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오히려 비바람에 뒤집어진 우산에 깔깔거린 것, 매 끼마다 같은 음식을 먹던 것,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동,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생긴 에피소드가 더욱 짙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추억하는 법. 이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새로운 걸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시작합니다. 아침에 삶은 부심에 나를 깨워준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에 쌓이는 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딱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내가 싶은 권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딱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right 네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럽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딱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Let's dance Dance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톡 네, 두 명의 여자가 나서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톡. 오늘의 주제는 가을 타나봐입니다. 감성적이네요. 가을 타고 있나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가을 탄다는 거에 대한 기분을 잘 느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긴 하는데, 가을 타는 것, 가을을 탄다, 이런 기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을 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신데,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네. 혼자 지내시고 있는 분이신데, 가을이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이 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진짜로 낙엽이 떨어지면 눈물이 나는 분이시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쓸쓸하다고 하세요. 오. 그리고 약간 낙엽이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고 바람도 불고 하면 가지들이 점점 이렇게 휑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슬프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들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나이대도 약간 그 인간의 나이로 계절을 치자면 뭐 가을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50대는. 그래서 그런지 그 계절이랑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떨어지는 낙엽과 자신을 또 동일시하면서 아, 이제 나도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많이 이렇게 쓸쓸해 하시더라고요. 슬퍼하시고. 저는 제 주변에 가을을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아, 그쵸. 네, 8월 말부터 나 지금 가을 타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입추가 됐으니까 가을이 시작됐잖아요. 네, 입추 그래서 뭐 쳐서 지나면서부터 아, 밤마다 이제 귀뚜라미가 우는 것 같다. 전 못 들었거든요. 아, 귀뚜라미 많이 울어요, 지금. 그래요? 공원에 산책하면 귀뚜라미가 많이 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가을이 왔나 보다. 나 왜 이렇게 쓸쓸하니 눈물이 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있는데도 잘 몰랐네요. 네, 손님만 바라보지 말고 저희 가족들도 좀 돌봐주길 바랍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가을이 추수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을철에 추수를 좀 진하게 했던 기억이 나서 가을을 좀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라고. 아, 그쵸. 1년에 이제 열심히 활동했던 거를 네. 걷어들여야 할 준비를 하고 이제 성과를 봐야 될 시기이기도 하니까. 네. 이를테면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없었는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좀 느꼈어요. 저는 대학 때 방송국 활동, 대학방송국에서 활동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이제 여름방학 내내 약간 합숙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게 이제 방송제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했었어요. 그것만 끝냈는데도 1년치 내가 할 거 다 했다.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나 이제 좀 자유롭게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고 좀 부담이 확 줄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초마다 끝났다. 난 추수에 성공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을을 그때부터 좀 타고 나 이제 뭐 하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름 밤 냄새, 가을 밤 냄새 이걸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산책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책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쉬지 않고 산책을 다니니까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저도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름에는 약간 더 덥고 습하고 이 공기가 좀 다른데 네. 요즘에는 밖에 산책을 하면 습해도 바람이 좀 깔끔해요. 그리고 좀 더 시원한 느낌도 있고. 나영 씨가 계절에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에 보니까 저는 2월에도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러고 있는데 언니 그래도 1월 지나고 2월쯤 되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패딩 입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코에서 조금 이제 찬바람 느낌이 좀 가셨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가을 타시는 분들 또 여행을 많이 가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너무 외로우니까 나는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았어요. 맞아. 슬슬 겨울이 다가오면 옆구리 시리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 가을을 이겨내는 방법 중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모임을 많이 나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맞아요. 최근에 저도 가을을 타기 시작했나? 그래서 모임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어떤 모임이에요? 동전 노래방 모임이요. 만나서 그럼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르세요? 부끄럽지만 맞습니다. 동전 노래방의 특성상 사람이 조금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해봐야 3명? 네, 3명이 모였고 그 중에 한 분이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저랑 동갑내기 여성분이세요. 그렇게 셋이서 이제 동전 노래방 가신 신나게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잠깐 여기서 약간 나이가 또 들통이 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코노라고 많이 해요. 홍코노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코인 노래방. 그쵸. 근데 동전 노래방을 안 쓰는 거죠. 저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한국의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동전 노래방. 네, 동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의 콘서트를 열다시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쓸쓸함이 가셨나요? 쓸쓸함 가시죠. 그거 끝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음료수 한번 촥 마시면 끝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모임에서 연애는 글렀거든요. 세상에. 글렀어요. 일단 그 모임 장인 그 남성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이 어려요. 그래서 저 만나자마자 실패군요. 누님 이러셨어요. 실패네요. 네,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갑내기 여성분 사실 이런 모임에서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연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니까 조금 덜 쓸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새로운 맞아요. 게 들어왔으니. 네, 제가 진짜 이 모임이 아니었다면 아예 그분과는 접점이 아예 없을 거잖아요. 없죠. 이렇게 만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정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뭐
바꾼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가을 탄다는 아영 씨가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보니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쓸쓸함을 타파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잠깐 3000% 빠졌었는데 이게 원래 한 그 설문조사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네네. 대한민국 미혼 남녀의 거의 70% 가량은 가을을 탄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그 중에 필요한 거는 남성은 연애 28%, 여성은 여행을 꼽았습니다. 38%. 여행도 좋죠. 네, 가을 탈 때 필요한 것으로 남성은 연애, 여행, 취미생활 순으로 꼽았고요. 여성은 여행, 취미, 연애를 꼽았습니다.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사나 봐요. 네, 가을 탄다는 느낌을 경험한 적 있는 분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쓸쓸함을 크게 느낀다,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젖는다라는 순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추억에 한번 젖으면 이건 뭐 끝이 없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년치의 그 수학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한 해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고 한 해 동안 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은 연애를 꼽았듯이 다른 이제 연애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가을을 좀 더 많이 탈 것 같긴 해요. 그 쓸쓸함을 추수하신 거죠, 그분들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니 어쨌든 걷어들인 거니까 네. 연애에 대해서 뭐 성공하면 좋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뭐 마무리가 된 건데 그 마무리에 대한 쓸쓸함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저도 마무리에 대한 쓸쓸함을 좀 느껴보고 싶네요. 가 아니고 시작하고 싶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봅시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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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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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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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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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 are always breathing in my mind. 가슴 한구석이 시려워. Oh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봐. 참 보고 싶나봐. 너를 보는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마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아니야 너는 날 이해 못해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널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우린 함께 있지만 같이 걷질 않잖아 외로움과 괴로움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넌 왜 자꾸 다르게만 적으려 하는 건지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날 내버려둬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숨기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난 힘이 될 때면 Lucky my life 그대가 꿈처럼 다가오네요 슬퍼질 때면 난 Lucky my dream 그대 따스하게 날 꼭 감싸주네요 언제나 이렇게 웃어요 난 세상이 힘들게 해도 난 절대 눈물은 보이지
네,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외침과 함께 노래 세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종현과 태연이 함께 부른 Lonely, 그리고 애슐리의 럭키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네, 노래도 좋고 이제 가을을 극복할 수 있게 다른 이제 방법들이랑 가을을 어떻게 이제 타고 있는지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가을을 타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잘 안 타요. 아니요.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반려견도 가을을 탄다고 합니다. 강아지들도 그럼 강아지가 타면 웬만한 동물들도 좀 탈 수 있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가을을 탄다는 게. 네네. 이게 햇빛이 그러니까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멜라토닌이 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동물들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강아지에게도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환절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또 아프기 쉽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걸 해주면 되게 좋대요. 사람이랑 좀 비슷하네요. 산책하고 햇볕 보고 함께 즐기고 이런 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 햇빛의 영향을 받는 건 생명 모두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모두에게 약간 공평한 느낌인 거죠. 네, 동물도 식물도. 네. 산책을 하면서 자극을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 강아지 같은 경우 뇌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그 오감이 후각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냄새를 맡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만약에 산책하는 게 너무 여의치 않다, 매일매일 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약간 외부 베란다 같은 데서 햇볕 잘 드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왜 강아지 노즈워크라고 하죠. 냄새로 좀 자극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운동, 놀이를 좀 같이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혹시 뭐 사람도 맛있는 거 먹으면 약간 행복지수 올라가듯이 네. 반려견들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양식품이 따로 나온대요. 반려견용 보양식품이? 네, 강아지용 보양식으로 뭐 삼계탕, 장어죽, 설렁탕, 도가니탕 이런 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약간 맛있게 먹으면서 기력을 이제 회복하는 거네요.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비슷한데요? 네.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이 약간 우울감이 있을 때 강아지 보양식과 이게 강아지도 챙겨주고 보양식으로 뭐 사람도 삼계탕, 장어죽, 뭐 도가니탕 먹고 하잖아요. 네. 같이 끓여서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하나는 간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반려견과 함께 나는 가을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저 또 강아지를 이 얘기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할게요. 알겠어요. 네. 저는 그게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면서 말이 살찐다. 하늘은 높고.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지식에 살을 좀 찌워보고자 가을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책 읽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오. 네, 그때 되면은 이렇게 가을이니까 살짝 감성적인 척 하기 좋게 조금 이제 감정적인 이제 감정을 다룬 책 이런 걸 많이 읽거나 아니면은 그 시집을 읽어요. 시집. 시 읽는 여자. 가끔 읽으면 좀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시나 시인 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왜요? 제 취향이니까.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엄청 시니컬한 거 막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내 시집이나 이런 거 읽으면 또 좀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사실 요즘에는 오글거린다고 하기도 하고 좀 너무 감성적인 걸 읽으면 약간 왜 시선이 조금 이렇게 따갑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약간 뭐 감성충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나쁜 말이죠. 그렇게 자꾸 이제 하니까 평소에 늘 그렇게 접하거나 이렇진 않은데 그래도 가을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근데 창가에 앉아서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제 바깥에 햇살이 드는 곳에서 시를 읽으면 전 시를 봐도 너무 막 쓸쓸하거나 너무 우울한 시를 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시를 조금 더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느낌? 그 감성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꼭 창가 자리를 앉아요, 낮에. 여름날의 햇빛하고도 다른 느낌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가을을 나기 좋으려면 비타민 D를 많이 받아야 된다. 뭐 겸사겸사. 비타민도 받고 지식도 받고. 그쵸. 감성도 얻고 아주 네. 좋은 거죠. 이게 저의 약간 가을 나기의 취미 생활입니다. 네. 나영 씨가 읽는 시가 사실 뭔지 너무 궁금한데 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몰래 염탐을 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다음 달에 들고 오겠습니다. 뭐 그래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톡은 여기서 맺고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디그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이는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게 비달에 남던 그 길을 잃고 초라한 거리도 너와 다 괜찮았는데 난 지금 떠나지만 안개 낀 널 따라서 푸르른 숲이 보일 때 널 찾아갈 텐데 내가 내리고 있어 얼마나 갈지 나도 잘 모르겠어 온실 속 화분처럼 난 외롭고 빛을 받은 널 waiting for 우린 너무 아름답고 때론 비극적인 꿈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 감아요 내게 될 수 있을까 널 어둠 속에서 내버려두기 싫은데 기억의 방 안에 갇혀있는 날 딱히 넌 너던 날 떠올려줘 나디근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일 텐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네 머리가 날도 널 잊었던 마음도 꿈인 줄 알았는데 내게 닿은 감촉 그 뒤에 나를 감춰 도망치려 하는데 걱정 마 내 모든 검정들을 버려서 다시는 감으면 날 찾아와서 깨워줘 눈 감아요 내게 될 수 있을까 널 어둠 속에서 내버려두기 싫은데 기억의 방 안에 갇혀있는 날 딱히 넌 너던 날 떠올려줘 나디근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일 텐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네 하루의 끝에서 널 기다렸었어 내 모든 걱정을 버렸어 다시 눈 감으면 날 찾아와서 깨워줘 너무 기다렸다고 너도 내게 말해줘 이 모든 걱정을 끝내고 딱히 넌 너던 날 떠올려줘 Is this you? 나디근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일 텐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네 몇 번이고 너를 두드리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땐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맘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벗어버렸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제법 올린 모래성은 심술이 또 터지면 무너지겠지만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그 마음 그대로 영원히 담아둘 거야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난 몰래 날려보겠어 가슴 아픈 그대의 거친 몸을 하얗게 바래지고 비틀거리 닿는 발걸음도 오늘 안에 들어온 내 눈빛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내 시간이 숨어들고 가슴 아픈 그대의 거친 몸을 하얗게 바래지고 비틀거리 닿는 발걸음도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 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요소들을 모았습니다.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 오늘은 나영 씨의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나영 씨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했나요? 마침 그 가을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이게 제가 또 미용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환절기에 이제 탈모가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선 아까 했던 얘기 그냥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면, 가을을 탄다는 말이 그 계절성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낮이 좀 더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서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생체 리듬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을 유발하는데 계절성 우울증은 반대로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는 과다수면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제 본인의 몸이 어떤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짧아지는 가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비타민 D 합성을 돕잖아요. 햇볕을 쬐는 활동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세로토닌 분비 증가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산책하면서 햇볕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트립토판 섭취가 중요한데 이거를 섭취하게 되면 세로토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서 우울증 완화에도 좋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트립토판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식품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식품으로 섭취를 하려면 이제 바나나, 치즈, 생선 이렇게 먹으면서 섭취를 가능하다고 하니 이렇게 섭취하면서 이제 가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탈모. 가을에도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돈도 엄청 많이 들이고 시간도 진짜 많이 투자하는데 사실 비용 대비 돈 대비 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기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낙엽 떨어지듯이 이제 바람 불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한 톨 한 톨. 아니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비유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모발이 생정이 과정이 있거든요. 생성 과정이. 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퇴행을 하고 휴지기를 가져요. 퇴행이 뭐죠? 이제 빠지는 거죠. 아. 발생을 이제 하고 얘네가 점점 나고, 길어지는 자라서 성장을 성장하고. 하다가 이제 빠지고, 그러고 네. 나면 이제 빠진 그 구멍이 모 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빠진 그 구멍에 모를 처음에 심어 넣을 때 이제 네. 발생이 되는 거, 성장하고 쑥쑥 이제 자랐다가 추수하는 거 퇴행기고, 아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밭을 쉬어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모발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생겨요. 그 기간이. 네. 근데 이 가을에는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휴지기에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오랫동안 쉬는데 다음번에 이제 생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영원히 탈락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근데 다치면 거름이라도 주지 머리에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토닉 같은 제품도 하고 마스크팩, 두피 마스크팩 많이 하거든요. 네. 두피 마스크로 영양도 주고, 그리고 식단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식단을 열심히 해야지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식단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도움되는 영양소로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12 이렇게 있는데, 이 영양소들을 이제 드시려면 살코기 종류 많이 드시고 잎채소, 견과류, 콩류, 생선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몸에 이게 들어가서 영양소를 열심히 공급을 해줘야 이제 두피에도 영양이 잘 가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드셔야 되고, 이게 좀 어려운데 안 드셔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밀가루, 탄산음료, 술, 와. 그리고 담배도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알러지가 있지는 않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은 새우를 먹어도 간지러울 때가 있고 목이 부풀 때가 있고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음식들이 모든 탈모인에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술이 체질상 몸에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 이게 두피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서 두피가 빨개진다든지 되게 건조해진다든지 해서 모발이 엄청 가늘어지고 그 탈모가 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고 나면 이제 그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위에 산소 공급도 안 되잖아요. 뇌에 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원활하게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담배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난 술 많이 마셔도 탈모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 네. 술을 마셨을 때
좀 더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지 잘 살펴보고 이 음식이 인스턴트인지 밀가루인지 뭐 술인지 담배인지 탄산음료인지 이거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마스크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스크팩을 이게 해놓고 아니면은 뭐 탈모인들은 탈모 샴푸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탈모 샴푸를 쓰면은 보통은 그걸 방치 시간을 조금 두라고 하거든요. 네. 그 방치 시간 동안 두피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탈모 개선에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감고 헹군 다음에 빗질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톡톡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머리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노폐물을 충분히 녹이고 샴푸로 세정을 해주시고요. 네. 감고 세정하는 것도 따뜻한 물에 해야 돼요.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도 찬물에는 기름때가 안 벗겨지잖아요. 네. 두피에도 피지나 노폐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너무 차가운 온도도 좋지 않으니 그냥 살짝 가볍게 찬기가 있는 물기로 가볍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 봤을 때 탈모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는 건지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얼추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습관들이 좀 비슷해요.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바쁘지 않은 날 스케줄이 없는 날 집에서 머리를 감지 않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머리를 감지 않으면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데 그 사이에 모공이 막히잖아요. 여성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여성분, 남성분 다 똑같아요. 이렇게 건조하다고 머리를 뭐 안 감는다 하시면 뭐 그거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항상 노폐물이 쌓이고 바깥 활동을 하고 나면 먼지, 매연 뭐 이런 것들이 묻으니까 붙잖아요. 항상 저는 청결하게 좀 씻어주는 게 좋다고 보고 건조하신 분들은 건성 샴푸를 쓰셔서 좀 촉촉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탈모분들은 지성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머리를 감지 않으면 그 밭이 기름지겠죠. 두피가 기름지면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네. 머리가 좀 더 잘 빠질 것 같아요. 더 잘 빠져요. 그래서 항상 두피가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에 스케줄이 없더라도 일어나셔서 두피 세정 좀 하시고요. 네. 이렇게 뽀송하게 또 말려주시고 네. 말리고 그리고 또 탈모인들 중에 또 습관 중에 하나가 머리를 감고 잘 안 말리세요. 근데 사실 나영 씨도 저도 머리가 좀 길잖아요. 네네. 머리카락이 길어서 좀 씻는 게 귀찮다고 느껴지고 씻는다 하더라도 머리 말리는데 정말 10분 넘게 걸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저는 합니다. 그리고 멀리 말리는 게 너무 힘드시면은 뿌리만이라도 두피만이라도 좀 뽀송하게 다 말려주세요. 뭐 길이 밑에는 몰라도 두피는 좀 뽀송하게 말려주시고 샴푸를 하실 때 내 머리가 만약에 거품이 잘 안 난다 아니면 살짝 좀 기름진 상태다라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샴푸를 할 때 거품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샴푸를 먼저 소량 짜서 골고루 손에 묻힌 다음에 두피 구석구석을 일단 한번 애벌 샴푸를 하세요. 이렇게 머리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묻혀주고? 해서 기름기를 먼저 없애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이제 샴푸를 정량을 짜서 골고루 해서 거품이 풍성하게 나도록 샴푸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샴푸하는 거지. 뭐 머리에 뭐 했는데 저는 샴푸가 잘 안 돼요. 거품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품이 안 나면 빠르게 헹궈내고 새로 하셔야 돼요. 거기에 추가로 샴푸를 계속 덧댄다고 해서 깨끗이 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두피를 조금 더 청결하게 좀 더 쾌적하게 뽀독뽀독하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을 타나바로 시작을 해서 탈모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올해 여름은 참 무더웠습니다. 역대급 더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물론 9월 지금까지도 좀 덥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풀 꺾였죠. 오늘 가을 탄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가을 탄다, 쓸쓸하다 이렇게 해서 멈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걸
추수하실지, 그리고 이번 가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잘 보냈다고 소문난다 라고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각자의 방식대로 뿌듯하고 알차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나영, 홍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